우리나라의 학교 수는 얼마나 될까요?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전국에는 2만여 개가 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모든 학교들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서 공공기록물법을 준수하여 기록물을 생산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 법률은 공공기관이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며 공공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요. 학교도 공공기록물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다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는 교육청 혹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기록관의 지도감독 하에 기록물을 관리하는 데 비해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교는 학교 내에 기록관을 설치하고 자체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학습은 전체 학교 수의 98%에 달하는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의 기록물 관리 체계와 기록물의 특징, 구성원들의 역할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록물 관리 업무는 누가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기록물 관리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교직원들은 기록물 관리 책임자 또는 담당자와 같이 그 업무를 분장받은 누군가의 역할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공기록물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기록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를 가집니다. 기록물 관리는 특정한 몇몇 직원들이 담당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교직원들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직원들은 자신이 생산한 기록물을 잘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록물 관리는 처리과, 기록관, 그리고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이루어집니다.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에서는 기록물 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별로 기록물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리과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학교입니다. 기록관이란 무엇일까요? 기록관은 특정한 시설과 장비, 그리고 전문 인력을 갖추고 기록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지원 등의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처리과가 기록물 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기록관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학교 기록물 관리를 관장하는 기록관은 바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기록관입니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기록관의 관리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교육청 기록관의 관리 범위는 교육청의 각 부서부터 직속기관,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입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 기록관의 관리 범위는 교육지원청의 각 부서,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소속 기관입니다. 하지만 학교의 기록물이 잘 관리, 보존되기 위해서는 학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겠죠. 학교 내에서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학교장은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기록물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록물 관리의 과정과 결과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기록물 관리 담당자를 함께 지정하여 실무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학교 기록물 관리 책임자 또는 담당자는 해당 학교의 기록물 생산, 관리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기록물의 등록 관리, 기록 관리 기준표 작성 관리, 학교 문서고 관리와 이관, 간행물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물 관리 책임자와 기록물 관리 담당자만으로는 학교 기록물이 제대로 관리되기 어렵습니다. 모든 교직원 역시 업무 분장에 기록물 관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록물 관리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기록물을 규정에 맞게 등록, 분류, 편철, 정리하고 학교 기록물 관리 책임자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수관 기록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듯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노력해야만 학교의 소중한 정보 자원인 기록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철이과 단위의 학교에서는 절대로 기록물을 자체적으로 평가, 폐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물을 평가하고 폐기하는 업무는 학교가 아닌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기록관에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 기록물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학교 기록물의 특징도 잘 알아야 하는데요. 학교 기록물의 특징 중 하나는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과 보호자도 기록물을 생산 접수하는 주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학교는 학생, 보호자, 교직원, 그리고 동창회 등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직원 말고도 학생과 보호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기록물의 생산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생산 주체에 따라 여러 형태의 기록물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교사와 학생은 수업 시간에 기록물을 생산합니다. 교사가 학습 자료를 만들면 학생이 내용을 채워나갑니다. 이러한 형태 또한 기록물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시대의 교육관, 교육 내용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남게 됩니다. 학교 중간고사 때 제가 작성하여 제출한 시험 답안지도 공공기록물인가요? 네, 맞습니다. 교사가 생산한 시험지 원안뿐만 아니라 학생이 작성한 답안지도 공적인 교육활동의 결과물이므로 공공기록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록물을 평가하고 폐기하는 업무는 학교가 아닌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기록관 주관 하에서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임의로 시험지 원안과 답안지를 처분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우유급식 신청 동의서는 공공기록물인가요? 네, 우유급식 신청 동의서뿐만 아니라 보호자나 학생이 작성해서 학교에 제출한 신청서와 동의서, 설문지도 업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접수한 공공기록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또한 마찬가지로 공공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해야 하고 학교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생 및 보호자와 관련된 기록물에는 이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기서 함께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에 관한 것입니다. 신청서와 동의서 이외에도 학교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성적표 등은 학생 및 보호자 관련 기록물입니다. 이 기록물에는 학생 개인의 사생활 정보뿐만 아니라 가족과 관련된 정보까지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용 계약서나 임금대장, 인사기록 카드와 같은 기록물은 또 어떤가요? 교직원들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기록물의 등록부터 보존과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전자정보법이 제정된 이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2004년부터, 학교는 2008년부터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고 기록물을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업무관리 시스템인 K-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학교에서는 별도의 행정정보 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즉 나이스입니다. 나이스를 통해 학교 생활기록부, 졸업대장, 교내 평가관리, 성적관리 등 다양한 종류의 기록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 상담일지, 안전공제회, 정보공개 등의 업무들 또한 행정정보 시스템을 통해 처리됩니다. 나이스와 같은 행정정보 시스템에서 결제를 받았더라도 업무관리 시스템인 K-에듀파인에서 업무의 결과물을 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 예로는 학생 교내 평가를 시행할 때 교사가 작성하는 이원 목적 분류표, 학생 졸업 상황을 기록하는 졸업대장 등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기록물은 나이스에서 정보를 작성한 후
해당 정보를 전자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종이로 출력하여 K-에듀파인을 통해 결제, 등록해야 합니다. 학교 기록물은 재학생과 교직원 등의 학교 구성원들에게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아닙니다. 졸업앨범, 연혁지, 학교 행사 사진과 같은 기록물은 졸업생, 동창생, 지역민들에게 옛 기억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역사가 오래된 학교의 기록물은 사회적으로 사료적 가치를 지니는 기록물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래된 학교의 졸업앨범, 연혁지, 사진 등의 기록물을 통해 일제강점기, 6.25 전쟁과 같은 한국의 근현대사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기록물에는 새마을운동, 아나바다, 코로나와 같이 그 시기의 사회적인 이슈나 현상들이 반영되어 생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대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통폐합되는 학교가 늘어가고 있는 요즘 상황에서 학교의 역사가 담긴 시청각 기록물과 행정박물, 연혁지 같은 기록물들은 통폐합된 학교를 기억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활동 과정 중 이런 종류의 기록물은 생산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기 때문에 모든 교직원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리 방법을 숙지하여 소중한 기록물이 유실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학교는 3월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학년도를 기준으로 1년 단위의 업무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산된 비전자 기록물은 업무의 연계성과 맥락 확인을 위해 학년도 기준으로 편철되고 정리되어야 합니다. 기록물을 편철, 정리하는 과정에서 교직원들이 많이 헷갈리는 개념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록물 생산 연도입니다. 기록물의 생산 연도란 업무가 종결된 시점의 연도를 말합니다. 학교에서는 학년도 기준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다 보니 기록물은 2개년에 걸쳐 편철됩니다. 2023학년도 어느 학교의 초등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기록물철을 예를 들면 학년도의 시작인 2023년 3월부터 학년도의 마지막인 2024년 2월까지의 초등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기록물이 편철됩니다. 이 기록물은 시작 연도가 2023년이고 종료 연도가 2024년이므로 생산 연도는 2024년입니다. 다수의 교직원들은 이 기록물철이 2023년 기록물이라고 생각하지만 2024년 1, 2월에 만들어진 기록물이 포함되기 때문에 생산 연도는 2023년이 아닌 2024년이 됩니다. 정보화 시대의 기록물 관리는 전자기록물과 비전자기록물을 동시에 관리하고 활용해야 하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업무입니다. 단순히 기록물을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보존 가치를 지니는 기록물을 잘 선별하여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학습이 학교 기록물의 특징과 기록물 관리 체계를 이해하고 교직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감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면서 제시되는 문제를 풀어보세요. 학교 기록물과 관련한 법령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정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은 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2024년 2월까지 생산된 2023 초등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 기록물철의 생산 연도는 정답은 2번, 2024년입니다. 2023 초등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 기록물철의 생산 시작 연도는 2023년이고 종료 연도는 2024년입니다. 이런 경우 기록물철의 생산 연도는 업무가 종결된 시점의 연도를 기준으로 표기합니다. 따라서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의 문서들이 편철된 초등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 기록물철의 생산 연도는 2024년이 됩니다.